안녕하세요. 창신 10구역 추진위원장 강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카메라를 고쳤습니다. 반갑죠? 지난번 창신동 북쪽 설명회 유튜브를 찍었는데 1차 때 2300회 조회수가 나왔고요. 수정된 구역별로 해가지고 다시 유튜브를 찍었는데 1300회 조회수가 되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재개발 궁금증과 월세와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정문홍 구청장님의 기사,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재개발 전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PPT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정문홍 구청장님께서 창신승인 통합재개발 말씀하셨죠? 창신동은 1, 2, 3동 다 포함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재개발. 최근에 주민센터에 오셔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소유자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그런데 어느 분이 나타나서 강대선이가 얘기하는 거는 순 거짓말이다. 동장하고 구청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소유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을 했죠. 지금까지도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반성하세요, 그분.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할 게 아니라 소유자분들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주비 및 추가 분담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세 수입자분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가, 권리가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자,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곱하기 1.5에서 1.8배, 위치, 형태, 연도, 건물 상태 등 고려해서 합니다. 관리 처분 때까지 3번의 감정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 이제 평균가가 이제 본인의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의 전단지를 보니까 공시지가로 한다죠. 생 거짓말입니다. 1.5에서 1.8배 곱하면 됩니다. 이걸 뺐어요, 이거를. 예, 아주 교묘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70에서 80% 선. 그 다음에 권리가액. 자, 권리가액은 내 집에 대한 값어치입니다. 감정평가 곱하기 비례율에 의해서 내 권리가액이 선정이 되겠죠. 자, 비례율은 이렇게 지금 공식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비례율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그냥 딱 일반 분양이 맞냐 적냐 이 차이에 의해서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 이 차이고요. 사업성 비용이 많이 아니면 적정하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례율이 높거나 낮아지거나,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의 조건, 자, 이 둘의 조건에 의해서 비례율은 정해진다. 맞는 말이죠.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전 유튜브 영상에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분양가는 어딨니? 자, 일반 분양이 많은 편이고요. 우리는 그러니 어때요? 사업성이 겁나 좋죠. 사업비는 여러분들께서 기간 단축을 위해 협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업성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다? 추후 동의서 부분 빨리빨리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했을 때에 빠른 동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유지가 되거나 높아지거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재개발 궁금증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다가구 주택 전세 자금은 뭐 이주비 대출, 뭐 무이자나 저금리로 대출이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얼마나? 감정평가 금액 대비 40에서 60%, 뭐 부족할 때는 전세 자금 대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분담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도금 대출 무이자 저금리로 가능합니다. 금액은 조합원 분양가 마이너스 권리가에 곱하기 40에서 60%.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입주 시점까지입니다. 자, 권리가액이 높을 경우 환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지 지분이 40평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30평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는 이거의 권리가액이 높겠죠. 그러면 30평에 들어가면서 환급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분이 클 경우에는 1+1 아파트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25평 이하라고 적혀져 있고요. 뭐 도정법을 보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6조에 보면 그 1주택 주거 전용 면적 60m 이하로 한다. 요거. 그러면 약 한 18평 정도 되겠죠. 뭐 25평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그 50평에서 뭐 100평 이상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받을 수는 있어요. 단 이거는 이제 소유주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월세 받으시는 분들, 자, 월세 받으시는 분들, 내가 한 이틀 전에 그 400만원, 그러니까 상담이 왔는데, 400만원 내가 월세를 받는데, 그것까지 뭐, 저기, 그, 보상을 해주면 동서를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못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월세 200만원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400이 아니라 뭐 200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4년 받아도 뭐 1억밖에 안 돼요. 1억. 그런데, 재개발 돼가지고 상가를 받기만 해도 월세 뭐 300 이상 소득이 나오잖아요. 뭐 그게 아니라도 뭐 아파트 만들어가지고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8억이고 월세가 200이랍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잖아요. 뭐 8억 받아가지고 뭐 신축 빌라에 뭐 살아도 되고요. 매일 뭐 지금 받으시는 월세가 건물이 매일 수리비에 법비에 뭐 나날이 뭐 낡아가는 뭐 세금에 이것저것 빼면은 별거 없는 걸 아시잖아요. 새 상가 새 아파트에 들어서서 뭐 신경도 들쓰고 대단지 교통중심이라 뭐 상권도 아주 좋을 거고 또 월세도 뭐 받으실 분들은 받고 내 재산 가치는 더 상승이 될 것이고 조금만 좀 생각의 전환을 바꾸시면 재개발에 찬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 3번이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월세 상가분들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보시고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 자, 15년 전에는 7층 제한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 사업성이 좀 떨어졌겠죠. 그 당시에 아파트 값도 그랬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신속통합기에 그 혜택을 받으면 7층 제한해서 25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용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시세도 그렇고요. 뭐 22억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는 잘못됐다. 뭐 사업성이 좋지 않다. 이거 15년 전에 논리잖아요. 그 다음에 분담금이 높다? 자, 종로구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닙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그럼 높은 금액으로 일반 분양을 하면 우리 조합원 분담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도대체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뭐 일반 분양가를 일정 부분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게 그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근데 우리 종로는 없잖아요. 따라서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고 그 비용을 우리 조합원 분담금에 낮게 책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반대하는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분담금이 높다, 사업성이 없다, 공시지가가 수준으로 우린 받는다, 따라서 우린 쫓겨난다, 생 거짓말이죠. 이런 논리는 15년 전 논리예요. 15년 전 논리. 우리 소유자분들은 이런 거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 혹은 어느 분들은 뭐 본인 집 현 시세로 뭐 해줘야 내가 찬성하겠다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재개발돼 가지고 새 집, 그 다음에 도로 잘 조성된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 뭐 공원에 뭐 주변 인프라까지 수억에서 십수억 이익이 남는 신축 아파트 권리를 얻는 건데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건 시공사가 최소한의 이득도 받지 말고 자선 봉사하라는 것과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응? 옆에 창신 3동이나 남측을 한번 보세요. 왕구거리. 거기 지금 선정되고 구역정 되니까 값어치가 엄청 많이 뛰잖아요. 응? 우리는 포기하는 순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재개발 안 됩니다. 7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 창신동 미래를 보세요.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만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창신동의 미래. 아참, 그리고 봉제타운은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봉제인들 참고하십시오. 이제 신통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가 되는 시점인데 우리도 한 40% 50% 받아서 제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유자 여러분들 좀 많은 동참 바라고 9월 말까지 좀 언론을 좀 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이제 그 모든 거 이제 마쳤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유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겁내 사랑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그 영상은 좋은 일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